한서연은 29의 나이에 한강그룹의 총수 자리에 올랐다. 그녀는 날카로운 지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회사를 이끌며 짧은 시간 안에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화려한 성공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랐다. 그녀의 사생활, 특히 결혼에 대한 압박은 끊이지 않는 소음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재벌가의 딸로서 그녀의 삶은 언제나 대중의 시선 아래 놓여 있었고, 미혼이라는 꼬리표는 그녀의 능력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빌미가 되곤 했다. 특히 어머니의 집요한 중매 시도는 서연을 지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김 변호사 아들하고 꼭 만나야 한다. 그 애는 하버드 나왔고 지금은 대형 로펌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야. 너한테 딱 맞는 남자라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도 서연의 귓가를 맴돌며 피곤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저 지금 회사 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혼자냐 이대로 가다간 노처녀 딱지 붙겠어. 어머니의 잔소리는 언제나처럼 논리적인 반박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머리를 움켜쥐었다. 재벌가의 상속녀. 유능한 여성 총수라는 겉모습 뒤에는 평범한 29 여성의 고뇌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일에는 완벽했지만 사랑에는 서툴렀고 어쩐지 인연은 그녀를 비켜가는 듯했다. 아니, 어쩌면 그녀가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진 탓에 진실된 관계를 찾기 어려웠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신이 자주 가는 청담동의 한 고급 카페로 향했다. 그곳은 한강그룹의 별관 건물에 위치한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었다. 높은 천장과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흐르는 이곳은 서연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녀는 항상 구석진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날도 그녀는 어김없이 익숙한 자리에 앉아 에스프레소 마키아토를 주문했다. 잠시 후 주문한 음료가 도착했고 그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길고 섬세한 손가락으로 트레이를 받쳐든 한 남자였다. 그는 깔끔한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평범한 옷차림 속에서도 남다른 아우라가 느껴졌다. 그의 시선은 잠시 서연의 눈에 머물렀다. 짙고 깊은 눈빛,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신비로운 분위기.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그의 외모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날렵한 턱선, 오똑한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눈이었다. 마치 깊은 바다와 같다고 할까. 손님, 주문하신 마키아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마치 오랫동안 숙성된 와인처럼 깊은 울림이 있었다. 서연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마워요. 그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걸음걸이는 절도 있었고 어딘가 모르게 당당한 기품이 느껴졌다. 그냥 웨이터치고는 너무 특별한데 서연은 생각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매일 그 카페를 찾았다. 그리고 매일 그 웨이터를 기다렸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 그녀는 어느새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지훈은 항상 조용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냈지만 그의 존재감은 다른 직원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는 손님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세심하게 반응했고 그의 미소는 억지로 지어낸 것이 아닌 진심이 담긴 듯 보였다. 며칠 후 서연은 다시 어머니의 끈질긴 전화에 시달렸다. 서연아, 이번엔 정말 중요한 자리야. 네 할머니께서도 많이 기대하고 계시고. 서연은 답답함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카페에서 지훈이 테이블을 정리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모습은 늘 평온해 보였다. 저런 남자라면 어쩌면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스쳤다. 미친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나무라면서도 그녀는 그 생각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어머니의 잔소리, 사회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의 외로움이 그녀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억지로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선을 보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줄 남편이라는 타이틀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남편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평소와 달리 격렬하게 뛰었다. 강지훈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훈은 의외의 접근에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손님, 무슨 일이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서연은 그를 따라 카페 안쪽의 한적한 공간으로 이동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제가 강지훈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요.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저는 결혼이 시급합니다. 집안에서도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그래서 생각해 본 건데 강지훈 씨에게 돈을 드릴 테니 저와 계약 결혼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훈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계약 결혼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흥미로운 기색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네. 서연은 당당하게 말했다. 1년 동안 제 남편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기간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드릴 거고 매달 충분한 생활비와 함께 계약이 끝나면 별도로 위약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드릴 겁니다.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요. 서연은 지훈의 반응을 살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제안에 경악하거나 아니면 눈이 휘둥그레져서 달려들거나 둘 중 하나일 터였다. 하지만 지훈은 그저 담담하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알 수 없었다. 제가 와이터라는 직업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나요? 지훈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질문은 서연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은 당황했다.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별 말씀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세상에는 웨이터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진 남자들도 많을 텐데 그건... 서연은 잠시 머뭇거렸다. 강지훈 씨는 뭔가 달라요. 다른 남자들과는 다른 분위기. 그리고 제가 찾던 사람 같았어요. 당신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연은 사실대로 말했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어쩌면 그게 그녀가 그에게 이런 터무니없는 제안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였는지도 모른다. 지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풍경에 머물러 있었다. 서연은 초조하게 그를 기다렸다. 그녀는 자신의 제안이 얼마나 황당한지 잘 알고 있었지만 어쩐지 그가 승낙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마침내 지훈이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손님. 제안을 수락하죠.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정말이요?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계약 조건은 제가 직접 검토하고 몇 가지 조항을 추가하겠습니다. 서연은 예상치 못한 그의 반응에 놀랐지만 동시에 안도감과 기묘한 흥분감을 느꼈다. 아, 물론이죠. 그렇게 하세요. 제가 변호사를 통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할 테니 검토하신 후에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럼 내일 다시 뵙죠. 그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방금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일까? 그녀는 웨이터를 남편으로 사버린 것이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쾌하거나 후회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고,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산 것은 그저 평범한 웨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삶이 이제부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음 날, 한서연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강지훈을 기다렸다. 그녀는 강지훈이 과연 어떤 조건을 내세울지 궁금했다. 어쩌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 않았다. 정확히 약속 시간에 맞춰 지훈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어제와 달리 웨이터 제복이 아닌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다. 평범한 정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 완벽하게 들어맞아 마치 맞춤복 같았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어제의 웨이터가 아닌 마치 재벌가 자제라도 되는 듯한 그의 모습에 그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 씨. 지훈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아, 네. 어서 오세요, 강지훈 씨. 서연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옆에는 한강그룹 전담 변호사이자 그녀의 개인 고문 변호사인 최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최 변호사는 이미 서연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은 터라 지훈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최 변호사가 계약서 초안을 건넸다. 강지훈 씨, 이 초안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제 한서연 대표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지훈은 계약서를 받아들고 차분하게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의 시선은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각 조항들을 훑어 내려갔다. 서연은 그의 집중하는 옆모습을 바라보며 왠지 모르게 긴장됐다. 몇 분 후 지훈은 계약서를 덮었다. 전반적으로 잘 작성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조항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어떤 조항이신가요? 최 변호사가 물었다. 지훈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첫째, 계약 기간 중에는 외부에서 저의 신분에 대해 어떠한 의심도 받지 않도록 한서연 씨의 배우자로서 제가 필요한 모든 지위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명목상의 배우자가 아닌 실질적인 배우자로서의 대우를 의미합니다. 서연은 눈썹을 살짝 올렸다. 실질적인 배우자라. 어떤 의미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한서연 씨의 가족 모임이나 공식적인 행사에 동반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한강그룹의 일부 업무에도 제가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는 한서연 씨의 동의에 이루어져야겠지만 제가 단순한 돈벌이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배우자로서 존중받는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지훈의 눈빛은 단호했다. 최 변호사는 살짝 놀란 듯 서연을 쳐다보았다. 강지훈 씨, 한강그룹의 업무에 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지훈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는 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저 명목상의 남편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준다면 한서연 씨의 결혼 문제가 해결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것입니다. 서연은 잠시 고민했다. 그의 요구는 예상보다 대담했지만 그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었다. 그녀는 어차피 그를 남편으로 내세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좋아요. 제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지훈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둘째, 계약 기간 중에는 제가 한서연 씨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한서연 씨께서도 저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과 비밀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은 서연에게 오히려 반가웠다. 그녀는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좋아요.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셋째,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계약 결혼의 사실을 완벽하게 비밀에 붙일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완벽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조건입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위약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훈의 눈빛이 깊어졌다. 저는 돈을 보고 이 제안을 수락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약금 액수는 제가 지정하겠습니다. 그 금액은 한서연 씨의 상상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상상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금액이 저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서연은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돈에 초연한 듯 보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알고 있는 듯 했다. 강지훈 씨, 위약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예, 시온마이셔. 지금은 아닙니다. 지훈은 미소 지었다. 그것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제가 판단하여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한서연 씨께서 저의 가치를 직접 느끼셔야 할 겁니다. 최 변호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한 대표님, 이건 너무 불공평한 조건입니다. 위약금 액수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괜찮아요. 최 변호사님. 서연은 손을 들어 올렸다. 그녀는 왠지 모르게 지훈의 자신감에 이끌렸다. 강지훈 씨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서연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렇게 계약서가 수정되었고 마침내 서연과 지훈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들의 계약 결혼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계약이 체결된 후 지훈은 곧바로 한서연의 고급 빌라로 이사했다. 그의 짐은 단출했다. 캐리어 하나와 작은 백팩이 전부였다. 서연은 그 단출한 짐을 보고 다시 한번 그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다. 과연 저게 웨이터의 짐일까? 그들의 동거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평화로웠다. 지훈은 자신이 맡은 남편 역할에 충실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서연을 위한 건강식을 준비했고 그녀의 출근길에 직접 차를 운전해 주었다. 그는 집안일을 깔끔하게 처리했으며 서연이 피곤해 보일 때면 따뜻한 차를 건네거나 조용히 그녀의 옆에서 책을 읽어주곤 했다. 그의 존재는 서연의 바쁘고 건조했던 삶에 예상치 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특히 서연을 놀라게 한 것은 그의 해박한 지식이었다. 그는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이 한강그룹의 사업 문제로 고민할 때면 그는 때때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여 서연을 놀라게 했다. 그의 조언은 놀랍게도 항상 정확했고 서연의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회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경쟁사와의 치열한 수주 경쟁에서 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거실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무슨 일 있으세요? 한서연 씨, 표정이 좋지 않으시네요.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좀... 서연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혹시 스그룹과의 수주권 때문에 그러신가요? 지훈의 질문에 서연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S그룹과의 수주 경쟁은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었다. 지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별건 아닙니다. 그냥 뉴스를 보다가 관련 기사를 접했습니다. S그룹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더군요. 하지만 그건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 아니에요. 서연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부드럽게 웃었다. 때로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 속에서
더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혹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서연은 반신반의했지만 지훈의 통찰력에 이미 여러 번 놀랐던 터라 결국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지훈은 서연의 설명을 꼼꼼히 들으며 이따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S그룹의 약점과 한강그룹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분석은 전문적이고 논리적이었으며 서연조차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꿰뚫고 있었다. 강지훈 씨, 당신은 대체 누구세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당신은 웨이터가 아니잖아요. 지훈은 미소 지었다. 저는 당신의 계약 남편 강지훈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모호했지만 서연은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설득당했고 실제로 그의 조언을 바탕으로 S그룹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다. 지훈의 존재는 그녀의 삶과 사업에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서연의 어머니가 그녀의 빌라를 방문했다. 어머니는 서연이 웨이터와 계약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서연의 새로운 남편을 만나기 위해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서연은 어머니의 등장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새어연아, 내 남편은 어디 있니? 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 지훈이 거실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깔끔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는 여전히 기품이 흘러 넘쳤다. 장모님, 안녕하십니까? 강지훈입니다. 어머니는 지훈의 첫인상에 압도된 듯 보였다. 그녀는 지훈의 외모와 태도에서 풍겨나오는 아우라에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가 웨이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아이고, 우리 사위 어쩐지 서연이가 요즘 얼굴이 피었더라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났구나. 어머니는 지훈의 손을 붙잡고 반갑게 인사했다. 그녀는 내심 재벌가나 명문가 자제를 기대했지만 지훈의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서 그런 기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지훈은 시종일관 침착하고 예의 바르게 어머니를 응대했다. 그는 어머니의 까다로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했고 적절한 유머 감각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는 심지어 어머니가 즐겨 마시는 차의 종류와 효능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어머니를 감탄하게 했다. 어머니는 지훈과의 대화 내내 연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지훈이 웨이터 출신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를 재벌가 자제나 해외 유학파 엘리트쯤으로 착각하는 듯 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서연아, 너 정말 잘했어. 이런 훌륭한 사위를 데려오다니. 서연은 어머니의 반응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기도 했다. 지훈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남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계약 결혼을 넘어 그녀의 삶과 가족관계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서연의 마음속에는 지훈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더 커져갔다. 그는 대체 누구일까? 왜 그는 이런 계약 결혼을 받아들인 것일까? 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그의 모든 행동과 말에서 느껴지는 깊이와 지혜는 단순한 웨이터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미스터리한 인물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한서연은 강지훈의 정체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서실을 통해 그가 일했던 카페와 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려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그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이전의 경력이나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심지어 그가 제출했던 이력서조차 형식적인 내용뿐. 그의 과거를 추적할 만한 단서는 전혀 없었다. 대표님, 강지훈 씨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비서 김민준이 난감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확인해 본 결과 그가 제출한 서류상의 주소지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건물이었고 연락처도 없는 번호였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럴 리가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한 개인이 그렇게 완벽하게 흔적을 지울 수는 없어. 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신분을 위장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뜻인데 김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가 분명히 일반적인 웨이터가 아니라고 직감했다. 그의 행동, 그의 지식, 그의 태도 모든 것이 그가 어떤 깊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계약 조건상 서로의 사생활에 깊이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한 터라 쉽사리 입을 뗄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지훈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지훈이 직접 만든 한정식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그는 요리 솜씨까지 뛰어났다. 서연은 밥을 먹다 말고 문득 질문을 던졌다. 강지훈 씨, 어릴 적 꿈이 뭐였어요? 서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 꿈이라. 글쎄요. 저는 늘 세상을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탐구한다니요. 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든 것의 이면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었습니다. 지훈의 눈빛은 깊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직업을 가져보고. 그럼 웨이터 일은 어떠셨어요? 당신의 세상 탐구에 도움이 되었나요?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 웨이터는 사람의 다양한 면모를 가장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손님들의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죠. 특히 한서연 씨를 만난 것은 가장 흥미로운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서효연은 그의 마지막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탐구 대상으로 삼았던 것일까? 그녀는 왠지 모르게 불쾌했지만 그의 솔직함에 반박할 수도 없었다. 며칠 후 한강그룹에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다. 바로 서연의 삼촌이자 한강그룹의 전무이사였던 한태준이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며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것이다. 한태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서연의 경영에 불만을 품고 자리를 넘보던 인물이었다. 그는 서연이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약점으로 삼아 이사회에서 그녀를 밀어내고 자신이 총수 자리에 오르려는 속셈이었다. 대표님, 한태준 전무가 자금줄을 확보해서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비서 김민준이 다급하게 보고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젠장,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이야. 분명 뒤에 누군가 있을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지훈에게 이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복잡한 서류들을 지훈에게 보여주며 분노와 좌절감을 토로했다. 지훈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때때로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한태준 전무가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그 뒤에 더 큰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은밀히 준비해온 것 같아요. 서연은 답답해했다. 지훈은 한태준의 주식 매입 내역과 자금 흐름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수많은 데이터를 훑어보았고 복잡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듯 보였다. 그의 모습은 마치 베테랑 금융 전문가 같았다. 한태준 전무의 자금은 표면적으로는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유입되고 있지만
그 자금의 최종 종착지는 특정 해외 투자 회사로 연결됩니다. 지훈이 손가락으로 서류를 짚으며 설명했다. 이 회사는 최근 몇 년간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급성장한 곳인데 주로 불법 자금 세탁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다. 불법 자금 세탁이요? 그럼 한태준 삼촌이 불법 세력과 손을 잡았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한강그룹을 장악하려는 진짜 목적은 단순히 경영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강그룹의 막대한 자산과 사업 구조를 자신들의 불법적인 목적에 활용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냉철함이 묻어났다.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삼촌이 이렇게까지 타락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우선 한태준 전무의 불법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그를 압박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훈은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돕겠습니다. 한서연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훈의 말에 서연은 왠지 모를 위안을 느꼈다. 그의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혼란스러운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계약 남편으로서 그녀를 돕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의 미스터리한 능력에 대한 의문이 더욱 깊어졌다. 그는 대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정보들을 순식간에 분석하고 이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지훈은 서연의 옆에서 밤샘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누군가와 은밀하게 대화했다. 그는 마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유령처럼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서연은 그의 모습을 보며 경외심마저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피곤한 기색 없이 서연에게 자료 뭉치를 건넸다. 여기 한태준 전무의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증거와 그와 연루된 해외 투자 회사의 정보입니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그를 압박할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은 자료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다. 그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자료 속에는 한태준이 지난 몇 년간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그 돈으로 한강그룹의 주식을 매입한 상세한 내역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그와 해외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까지 암시하는 내용들도 있었다. 이 모든 자료는 단 하룻밤 만에 지훈이 혼자서 수집하고 분석한 것이었다. 강지훈 씨, 이걸 어떻게 다 알아내신 거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별것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가 아는 선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지만 서연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신뢰감과 안정감에 기대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든 지금 이 순간 그녀의 가장 큰 조력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태준과의 싸움에서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그를 믿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동시에 강지훈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그녀의 심장에 점점 더 깊이 각인되기 시작했다. 단순한 계약관계를 넘어 그녀는 그에게서 미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태준의 공세는 예상보다 훨씬 거셌다. 그는 단순히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넘어 언론을 통해 한서연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심지어는 그녀의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들춰내며 여론을 악화시켰다. 한강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사회의 분위기 또한 한태준에게로 기울고 있었다. 서연은 밤낮 없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점점 지쳐갔다. 그녀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날카롭던 눈빛은 흐릿해졌다. 그녀가 책상에 엎드려 잠시 잠이 들었을 때 지훈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책상 위에 놓았다. 서연은 잠결에 희미한 온기를 느끼며 눈을 떴다. 지훈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리하지 마세요, 한서연 씨. 몸이 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한강그룹이 넘어갈지도 몰라요. 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는 없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막을 겁니다. 당신은 제 계약 남편이니까요. 그의 말은 서연에게 예상치 못한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놓지 않고 잠시 동안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의 존재가 얼마나 큰 의지가 되는지 깨달았다. 지훈은 서연이 잠든 사이에도 끊임없이 움직였다. 그는 한태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있음을 증명할 추가적인 증거를 찾아 나섰다. 그는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분석하고 여러 명의 전문가와 통화하며 정보를 교환했다.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은밀했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다. 그는 한태준이 이용했던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실제 소유주가 과거에 대규모 횡령 사건에 연루되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한태준이 그 해외 투자 회사로부터 받은 자금이 단순히 주식 매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강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다른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계획과 연관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확보했다. 이는 단순한 경영권 분쟁을 넘어선 기업 스파이 행위이자 국가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지훈이 건넨 새로운 자료들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이건 정말 엄청난 증거예요. 한태준 삼촌이 이렇게까지 했을 줄은 몰랐어요. 이 정도 증거라면 한태준 전무는 물론이고 그와 연루된 모든 세력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겁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자료를 꽉 쥐었다. 좋아요. 그럼 이 자료들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한태준 삼촌을 압박합시다.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한서연 씨, 한태준 전무는 당신이 이 정도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겁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 증거를 공개해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숨죽이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훈의 조언대로 서연은 기다렸다. 그녀는 한태준의 공세를 묵묵히 견뎌내며 때로는 그의 비난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언론과 이사회에서는 서연의 무능력과 무기력함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서연은 지훈의 말을 믿고 인내했다. 한편 지훈은 한태준의 측근들을 은밀히 접촉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태준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던 몇몇 이사들과 내부 고발자들을 찾아내 그들에게 한태준의 비리 증거를 흘리고 서연의 편에 서도록 설득했다. 그는 놀라운 설득력과 통찰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마침내 한강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이사회가 열렸다.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태준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총수 자리를 요구하며 서연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한서연 총수는 회사를 제대로 이끌 능력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사업 확대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개인적인 문제로 주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강그룹은 새로운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한태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이사들은 술렁거렸다. 대부분의 이사들은 이미 한태준의 편으로 돌아섰거나 상황을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패배를 인정하는 듯 보였다.
그때 지훈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어제처럼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등장에 이사들은 모두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서연의 옆자리에 앉았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사회가 진행 중인데 감히 누가 들어오라는 허락을 했죠. 한태준이 언성을 높였다. 저는 한서연 총수의 배우자 강지훈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기세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태준 전무의 모든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지훈의 말에 회의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한태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비웃음을 날렸다. 뭐라고 이 보잘것없는 웨이터가 감히 무슨 말을 짓거리는 거야. 당장 끌어내. 그 순간 지훈은 가지고 온 태블릿 PC를 회의실 중앙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한태준의 얼굴과 함께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한태준 전무님, 지난 3년간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유입된 자금의 내역입니다. 이 자금들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한강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해외 범죄 조직과 연루된 불법 자금 세탁에 사용되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하게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데이터와 함께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다. 모든 증거는 명확하고 논리적이었다.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다. 한태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된 거야. 모두 거짓말이라고 한태준은 소리쳤다. 조작이 아닙니다, 전무님. 지훈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 자료들은 모두 해외 수사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공식적인 자료들이며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단순한 경영권 분쟁을 넘어선 국가적인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었다. 수사관들은 한태준에게 다가가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한태준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태준은 경악하며 몸부림쳤지만 수사관들에 의해 순식간에 끌려나갔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서연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승리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아련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돕기 위해 웨이터 행세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그녀를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사회는 지훈이 제시한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태준에 대한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그를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강그룹은 위기에서 벗어났고 서연의 리더십은 더욱 확고해졌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지훈에 대한 깊은 의문과 함께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대체 누구일까? 왜 그는 한강그룹의 비밀스러운 비리와 한태준의 불법적인 행동을 알고 있었을까? 그녀의 계약 남편은 단순한 웨이터가 아니었다.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였다. 한태준이 체포되고 한강그룹의 위기가 진정되자 한서연은 비로소 강지훈의 정체에 대한 깊은 의문에 사로잡혔다. 그는 단순한 웨이터가 아니었다. 아니, 애초에 웨이터일 리 없었다. 그의 지식, 그의 능력, 그의 침착함, 그리고 그가 보여준 압도적인 정보력은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이 건넨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해외 수사기관의 공식 자료, 복잡한 금융 거래 내역, 그리고 범죄 조직의 연루 정황까지 이 모든 것을 하룻밤 만에
그것도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서 파헤쳤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녀의 변호사나 정보팀조차 몇 주가 걸려도 해내지 못할 일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지훈이 있는 서재로 향했다. 그는 책상에 앉아 태블릿 PC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신비로웠다. 강지훈 씨, 서연은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무슨 일이세요, 한서연 씨? 이제는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죠? 당신은 웨이터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그 모든 정보를 어떻게 알아냈고 왜 한강그룹의 일에 그렇게 깊이 관여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훈은 태블릿 PC를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물어보실 때가 된 것 같군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서연은 그의 대답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저는 강지훈입니다.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리고 저는 웨이터가 맞았습니다. 다만 그것은 잠시 동안의 저의 취미 생활 같은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어이가 없었다. 취미요? 지금 장난하세요. 진심입니다. 지훈은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다. 저는 세상의 다양한 면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고 그중 하나가 웨이터였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웨이터가 저의 본업은 아닙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저는 K그룹의 CEO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K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윙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얗게 변했다. K그룹. 그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K그룹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통틀어 손에 꼽히는 거대 기업이었다. 금융, IT, 바이오, 부동산 등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거대 그룹. 그런 K그룹의 CEO이자 유일한 상속자가 바로 눈앞에 강지훈이라는 남자라니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가키그룹 CEO요, 강지훈 씨가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당신은 총재 강대현 회장의 아들이라는 말인가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저는 강대현 회장의 외아들입니다. 서연은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의 눈앞에 앉아있는 남자는 단순한 웨이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진 남자였다. 총수 억만장자 숨겨진 회장이라는 키워드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돈으로 사려 했던 남자가 사실은 그녀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부와 권력을 가진 존재였다니. 하지만 왜 웨이터 행세를 하신 거죠? 왜 저의 계약, 결혼 제안을 받아들인 거고요?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다. 지훈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 제가 그 카페에서 일했던 것, 그리고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 모두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연히 가장한 필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필연이라고요? 그럼 당신은 저를 속인 건가요? 속였다기보다는 진실을 잠시 유보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지훈은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한강그룹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강그룹의 특정 부서가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연루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태준 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희 한강그룹의 비리라뇨? 네, 한강그룹의 일부 자산이 과거 불법적으로 조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한태준 전무가 오랫동안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파헤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그럼 제가 당신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한 것은 당신의 계획에 딱 들어맞았던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함께 허탈함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접근했을 때 저는 당신을 통해 한강그룹의 내부로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한태준 전무의 조카였고 총수로서 그룹 내부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 당신은 저를 이용한 건가요?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꼈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이용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해치려는 의도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한태준 전무의 계획은 단순히 경영권 탈취를 넘어 당신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통해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계약 결혼은 저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당신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끌리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순수함, 당신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어야 할까? 그녀의 심장은 배신감과 함께 그에 대한 알 수 없는 사랑으로 뒤섞여 격렬하게 뛰었다. 그럼 제가 당신에게 돈을 주려 했던 건 당신에게는 우스운 일이었겠네요. 서연은 씁쓸하게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1,000만 원을 주며 남편이 되어달라고 했던 자신의 과거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지훈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때는 좀 놀랐지만 동시에 흥미로웠습니다. 당신의 당돌함과 솔직함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안이 저의 계획에 완벽하게 부합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럼 제가 웨이터 일을 그만두고 당신과 함께 이곳으로 오지 않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서연은 다시 한번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어떻게든 당신에게 접근했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과 인연을 만들었을 겁니다. 당신은 저의 계획에 중요한 인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계획의 일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에서는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이용하면서도 보호하고 사랑했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강지훈,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거대하고 알 수 없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에 가장 깊이 들어온 사람이었다. 이제 그녀는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와 함께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였다. 강지훈의 충격적인 고백은 한서연의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에게 느꼈던 모든 감정, 즉 신뢰, 의존, 심지어 사랑의 첫 떨림까지 이제는 배신감과 경악과 뒤섞여 버렸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는 단지 그녀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알지 못했던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왜 저였죠? 서연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하필 한강그룹이었고요?
한국에는 다른 회사들도 많잖아요. 지우는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K그룹은 한태준의 수상한 행적을 수년 동안 추적해왔습니다. 그는 단순한 탐욕스러운 인물이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돈 세탁과 기술 밀매를 일삼는 자였습니다. 한강그룹은 그들의 목표 중 하나였죠. 당신의 회사는 그들의 불법적인 거래를 은폐하기에 충분한 규모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제가 일했던 카페에서 웨이터로 일한 것도 전부 계획의 일부였나요? 서연은 머릿속의 조각들을 맞춰보려 애쓰며 물었다.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젖주었다. 그곳은 제가 한태준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자주 드나들던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나타나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저는 한강그룹의 내부로 더 깊숙이 침투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한태준이 숨기려 했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였으니까요.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무심코 그의 거대한 계획의 한 조각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이 그가 임무를 완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를 휩쓸었다. 그럼 저를 위해 해주었던 모든 일들, 사업에 대한 조언,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계획을 위한 것이었나요? 서연은 씁쓸한 목소리로 물었다. 처음에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지우는 인정했다. 하지만 점차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당신에게, 당신의 안전에, 그리고 한강그룹의 미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일들은 더 이상 단순한 임무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꽉 쥐었다. 믿어주세요, 한서연 씨. 저는 단 한 번도 당신을 해칠 의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알지 못했던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한태준과 그의 공범들은 그들의 길을 방해하는 누구라도 주저없이 제거했을 테니까요. 당신조차도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서효연은 지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눈에서 후회, 걱정, 그리고 그 이상의 깊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화가 났지만 동시에 그가 많은 선택권이 없었음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가 이전에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럼 다음 계획은 뭐죠? 서연은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로 물었다. 한태준과 그 조직은 어떻게 할 건가요? 모든 것을 밝혀낼 겁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조직은 수년간 은밀히 활동하며 경제와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입니다. 그들은 함께 상세한 계획을 세웠다. 지우는 K그룹이 해당 범죄 조직의 불법 활동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수집했음을 밝혔다. 여기에는 복잡한 금융거래, 비밀통화 녹취록, 한태준과 그의 공범들이 불법적인 사업을 벌이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태준은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작은 연결고리에 불과했다. 국제사법기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훈이 말했다. 저는 이미 인터폴과 일부 국제금융기구에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대규모 수색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K그룹이 주최한 긴급 기자회견장에는 국내외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한서연 또한 한강그룹의 총수이자 한태준의 범죄를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자리에 참석했다. 지훈이 연단에 섰을 때 그는 더 이상 겸손한 웨이터나 신비로운 계약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K그룹의 강력한 CEO 강지훈이었다. 냉철하고 예리한 눈빛은 최고의 리더에게서 풍기는 아우라를 보여주었다. 그가 발언을 시작하자 회의장 전체는 침묵에 잠겼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곳에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범죄 조직과 그들에게 협조한 개인들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기 위해 섰습니다. 지우는 수많은 설득력 있는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암호화된 금융 거래 내역, 비밀 통화 녹취록, 한태준과 공범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이었다.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는 한태준이 어떻게 한강그룹의 위장회사를 통해 돈을 세탁하고 이를 첨단기술 밀매 활동에 은신처로 사용했는지 정확히 지적했다. 한태준은 단순히 한강그룹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그룹을 범죄 조직의 불법 활동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려 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진실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제 언론은 즉시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범죄 조직과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는 폭락했다. 사법기관들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구금되어 있던 한태준은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부인했지만 지훈이 제시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가 속해 있던 범죄 네트워크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이 사건과 관련된 정부 및 재계의 고위 인사들도 줄줄이 체포되었다. 한강그룹 또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서현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동시에 지훈과 K그룹의 강력한 지원 덕분에 한강그룹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서현은 직접 대중 앞에 나서 사과하고 그룹의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운영하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현과 지훈은 함께 빌라로 돌아왔다. 극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모두 지쳐 보였다. 괜찮으세요? 서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고마워요, 지훈씨. 서현은 목이 메인 듯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모든 것을 잃었을 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서현씨. 지훈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 순간 서연은 모든 것이 속임수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그녀가 그에게 느끼는 감정은 진실이며 그 또한 그녀에게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악과의 싸움은 그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고 가짜 결혼 계약은 깊고 진실한 관계로 발전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이제 그들은 비밀이나 음모가 없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다. 한태준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강그룹이 안정을 되찾자 한서연은 비로소 강지훈과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복잡하고 진실된 감정들로 얽혀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가 보여준 능력과 헌신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 고백에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지훈에게 말했다.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은 끝났지만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계약은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서연씨,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녀도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알 수 없는 끌림이었고 그 다음에는 의심과 혼란이었지만 결국에는 깊고 강렬한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서 왔지만 운명처럼 서로에게 이끌렸다. 하지만
당신은 K그룹의 CEO이고 저는 한강그룹의 총수예요. 우리의 관계가 너무 복잡해질 거예요. 서연은 걱정했다. 지우는 미소 지었다. 복잡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강하고 현명한 여자이고 저는 당신의 곁에서 항상 당신을 지지할 겁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개인적인 사랑을 넘어섰다. K그룹과 한강그룹은 이제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맺게 되었다. 지우는 한강그룹이 과거의 비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K그룹의 막강한 기술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강그룹의 신사업 발굴과 해외 시장 개척을 도왔다. 서연은 그의 도움으로 한강그룹을 더욱 견고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들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지우는 서연의 가장 든든한 조언자이자 지원군이었고 서연 또한 지훈의 삶에서 유일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성장을 돕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며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한강그룹은 과거의 오명을 씻고 더욱 존경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연은 탁월한 리더십과 도덕성으로 대중의 신뢰를 회복했고 국민 총수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 그녀는 K그룹의 CEO인 강지훈과의 공개적인 연애를 통해 재계의 새로운 파워 커플로 떠올랐다. 그들은 단순한 재벌 커플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범적인 리더들로 인정받았다. 한태준과 관련된 범죄 조직은 지훈과 K그룹의 활약으로 완전히 뿌리 뽑혔다.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피해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그들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훈과 서연은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결혼식이었다. 그들의 가족과 가장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작은 결혼식에서 서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지훈의 옆에 섰다. 지훈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한서연 씨, 아니, 이제는 강서연 씨가 되겠군요. 당신은 저에게 예상치 못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저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존중하며 보호할 것을 맹세합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훈의 손을 잡았다. 강지훈 씨, 당신은 저의 가장 큰 미스터리였고 동시에 저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 저는 완벽해 보였지만 사실은 많이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의미의 가족과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 또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당신의 곁에서 힘이 되어줄 것을 맹세합니다. 그들의 키스는 수많은 시련과 오해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서로를 통해 성장하는 진정한 배우자였다. 세월이 흘러 강서연과 강지훈은 재계의 전설적인 인물로 남았다. 그들은 사업적 성공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공헌으로도 큰 존경을 받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용기, 정의,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보여주는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로 기억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안식처이자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주었다.